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홍준욱 박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국내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렇죠. 소국 개방 경제 국가다 보니 유식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보다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홍춘욱 박사님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소비 시장이 한국의 수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달러라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홍춘욱 박사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선진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흔히 얘기하는 채찍 효과 때문입니다. 채찍 효과요? 채찍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잘 아시면 채찍을 이렇게 딱 휘두르면 앞에서는 조금만 파동이 있지만 이만큼 가는 그 미드 보셨어요? 스파르타쿠스? 거기서 이제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 노예들을 이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목 스냅만 주면 엄청 세게 맞아요. 맞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런 노예라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소비 지출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제 미국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소비 지출은 미국 가게들에게 물어보는 지표예요. 너 한 달에 얼마 썼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고 경기가 좋더라도 밥을 4끼 먹기는 힘들죠. 3끼 먹죠. 3끼 먹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힘들더라 해도 밥 3끼는 챙겨 먹죠.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지출, 가게에게 물어보는 지출 데이터는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변동폭이 작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미하네요. 미미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이는 녹색 그래프, 이게 소매 판매라는 지표인데 소매 판매는 미국의 유통업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월마트라든지 우리나라처럼 뭐 이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 데다가 너희들 판매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를 가지만 매일 가요?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니까 모바일로도. 혼자 살면 매일 가기 힘든데. 팡으로 가냐? 아무튼 이제 자주 마트를 가더라도 내가 벌이가 별로 안 좋거나 내가 잘릴 것 같으면 그냥 뭐 달걀하고 우유하고 필요한 것만 사오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보너스 받을 것 같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보너스 받았어요. 그럼 게임기도 사고 싶고 TV도 하나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데이터는 훨씬 더 개인 지출이 하는 것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TV라든지 이러한 이제 좀 큼직한 것들, 흔히 내구재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매출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줄 수밖에 없죠. 우유 하나 더 파는 거랑 TV 하나 더 파는 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 유통업체들의 판매량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공장에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한 대 팔린다고 해서 한 대만 주문을 낼까요? 넉넉하게 주문해야죠. 넉넉하게 주문해야죠. 그러면 미국의 공장들은 훨씬 더 유통업체들보다 큰 폭으로 지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생산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소매 판매고 녹색 그래프가 산업 생산인데 소매 판매가 조금 낮아지면 산업 생산은 훅 낮아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까지 갈 정도로 살짝만 내려와도 살짝만 내려와도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주문할 때 TV가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 TV를 뭐 한 대씩 주문하는 게 아니라 3대 5대씩 주문하죠. 아니 유통업체라니까. 유통업체. 100대 200대씩 주문하겠죠. 그렇죠. 본인 집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마트에 진열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100대 200대를 쓰겠죠. 그러면 변동폭이 더 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TV나 이런 가전제품들을 미국에서만 만드나요? 아니죠. 부품들은 또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여기 디스플레이는 다 한국에서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공장들은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의 TV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한국의 그 재료를 그 중간재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TV를 내가 100대 만들 것만 주문할까요? 더 주문하겠죠. 넉넉하게 주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의 판매량은 미국의 산업 생산 대비해서 더 큰 폭의 변동폭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이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 녹색 그래프가 한국 수출이거든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조금 나아지면 한국 수출은 급격하게 급격하게 낮아지고 좋아지면 확 올라가네요. 확 올라가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요즘 많이 팔리고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글로벌 경기에 어떤 민감한 글로벌 경기에 되게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경기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식이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서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아지겠네?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한국의 기업 매출이라든지 한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화를 매도하고 네. 달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코스피 시장하고 네. 미국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환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진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의 매출이 안 좋을 거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장님, 지금 이 미국의 어떤 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수출까지 이어진 이 채찍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변동성이 좀 더 높다.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